이번 소식은 맨시티의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있었던 영입에 대해서 한번 선수들도 알아보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입인 압두코디르 후사노프 선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맨체스터 시티는 아이시 랑스로부터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중앙 수비수 압두코디르 후사노프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세의 수비수는 맨시티의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식 영입된 첫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후사노프 선수의 계약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진행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됐죠. 여러 유출 경로를 통해서 선수가 이동하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이제 오피셜이 뜨기 전에 옷피셜이 뜨기도 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전달된 이적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시티는 한동안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주시해 오고 있었으며, 영입을 위해 뉴캐슬, 토트넘,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영입을 진행했습니다. 후산오프는 약 4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는 약 599억 원의 이적료와 추가 금액 관련 옵션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계약 기간은 2029년 여름까지입니다. 젊은 이 중앙 수비수를 29년 여름까지 계약한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리그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던 그런 선수를 영입한 것은 굉장히 지금 맨시티의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후사노프의 데뷔는 챔피언스리그 규정상 현재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며, 주말 예정된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그의 가장 빠른 데뷔전이 될 수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한 경기만 남기고 있죠. 브리헤와의 홈 경기를 남기고 있는데 해당 경기까지는 출장이 어렵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규정상 지금 단계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출장이 어렵고, 다가올 주말에 있을 첼시와의 리그 경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데뷔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어서 후사노프의 스타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사노프는 올 시즌 랑스에서 주로 3백의 중앙에서의 수비를 담당했으며, 다른 두 선수보다 공을 갖고 움직인 거리가 적고 패스 수도 적었습니다. 네, 3백의 중앙에 위치한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던 후사노프 선수고요. 옆쪽에 히트맵을 보시면은 조금 중앙과 좌측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 중앙지향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다른 두 선수, 후산후프가 중앙에 있고 좌우에 있는 두 선수보다 공을 갖고 움직인 거리가 적고 패스 수도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드리블을 통해서 공을 갖고 앞으로 전진시키거나 그런 움직인 거리가 적다는 부분, 그리고 패스 수도 적었다는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플레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기록인데, 이 다음 기록과 함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이 후사노프가 발밑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3백에서 좌우에 위치한 수비수들이 보다 더 공을 가지는 움직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에 좀 더 아래에 안정적으로 위치해 있고 공을 갖고 움직이고 전방과의 그런 연계를 가져가는 그런 역할들은 중앙 수비수의 그 역할보다는 좌우, 3백에서 좌우에 있는 선수들의 역할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후산오프는 맨시티에 합류할 경우 보다 더 공을 다루게 될 것이며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네, 후산오프가 발밑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겠는데요. 후산오프는 89%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는 랑스 스쿼드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네, 패스를 많이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런 역할이 아니었을 뿐이지 패스 성공률은 높고, 심지어 랑스 스쿼드 내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이제 중앙 수비수 특성상 패스 성공률이 낮기가 조금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스의 감독 윌스틸은 여러 차례 후사노프가 경기장에서 차분한 성격을 보인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오늘날 하이프레스의 본거지인 프리미어리그에서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여러 경기들을 좀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기존에도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유형의 그런 팀들이 있었습니다. 네. 프리미어 리그에도 있었고 다른 리그에도 있었는데요. 프리미어 리그가 올 시즌 유독 골키퍼로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에서 정말 강한 압박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맨시티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여러 팀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이프레스가 조금은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프리미어 리그 상황인데요.
이럴 때 압박을 받는 수비수 입장에서 후산호프는 차분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그리고 침착하게 그런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선수일 수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신체적으로도 강한 면모를 갖고 있으며 윌스틸은 코디르는 탱크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체 조건이 좋기도 하고 또 피지컬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는 키가 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매우 빠르며 깔끔하면서도 공격적인 수비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후상프 선수의 별명이 생기게 된 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즈벡 김민재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죠. 김민재 선수와 진짜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스프린트가 빠르고 그리고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후산호프 선수의 스타일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는 이번 시즌 26개의 인터셉트를 기록하고 있었고 제가 참고하는 기사가 쓰여지는 시점에는 리그 2위의 기록이었습니다. 중앙 수비수로서 26개의 인터셉트를 기록한 부분은 이런 차단 능력이 뛰어난 부분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 옆쪽에 인터셉션이 발생한 그런 지점들을 보면은 위치 가릴 거 없이 잘 여러 곳에서 끊어낼 때 잘 끊어내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추가로 그는 이번 시즌 리그1에서 공중 경합 성공률을 85%를 기록하고 있어 제공권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발밑은 불안한 수준은 아닌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피지컬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뛰어난 상황이고 공중권에서도 약하지 않다. 다만 그의 현재까지의 스타일과 맨시티에서 플레이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응 기간과 발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랑스에서의 플레이 스타일과 맨시티에서 플레이 스타일이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앙 수비수 뒤쪽에 있는 포백이나 쓰리백에서의 공격 작업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를 거기 때문에 후산호프 선수는 사실 그런 공격 전개 작업에 참여하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수비적인 역할만 딱 잘 할 수 있는 선수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공격 전개에 대한 능력들을 갖추기 시작한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선수입니다. 잘 적응해서 맨시티의 수비 라인의 주축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죠.